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 밀레를 존경했었다는 그의 감자를 심는 농부와 그의 아내는 어딘지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들에 닮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고흐의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밝은 색채의 그림이 아닙니다. 거의 어두운 갈색의 분위기이죠. 그가 그린 가장 유명한 걸작 중 하나인 작품이 바로 감자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부터 고흐의 그림 속 인물들의 형태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보다는 느끼는 대로 그린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느낀 고흐는 색채론을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일본 에도시대 서민계층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목판화인 우키요에를 수집하기도 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886년 파리로 이주한 고흐는 피사로, 쇠라, 폴 고겐과 같은 화가들과 교류하였고 인상주의 영향을 받으며 그림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1888년 파리 생활의 염증을 느낀 고흐는 프랑스 남부의 아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완성하며 200여 점의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고흐의 작품 중 유명한 아르레 푸른 광장의 카페 테라스도 이 시기에 그려지게 됩니다. 아르레 푸른 광장에 있는 카페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밤의 풍경을 주로 그렸던 고흐에게 밤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소재였습니다. 그는 밤을 표현하면서 검은색이 아닌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테라스의 가스등 하나가 카페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둠의 밤거리를 노랗게 밝힙니다. 아르레 푸른 광장의 카페 테라스는 밤의 전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의 강렬한 대비가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현재 그의 작품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고흐는 생전에는 단 한 작품밖에 팔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시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보냈던 고흐. 그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 깊은 우울증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괴팍한 성격으로 가족, 친구, 사회와 불화했습니다. 아르레에서 고흐는 한동안 그가 존경하는 고갱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 때문에 여러 다툼과 갈등으로 고갱도 그를 떠나게 됩니다. 고갱이 떠난 후 한동안 힘들어하던 고흐는 면도칼로 자신의 길을 자르는 충동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그는 결국 생레미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대표작인 별이 빛나는 밤은 여기서 탄생하였습니다. 죽기 1년 전 정신병원 창문에서 바라본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밤하늘의 소용돌이를 표현하여 마치 하늘이 요동치는 듯한 격동의 밤하늘을 표현하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아래 마을은 평온한 마을의 풍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교회 청탑도 보이는데요. 이 교회는 생레미가 아닌 르넨의 교회를 그린 것입니다. 생레미의 풍경과 르넨의 교회를 그린 것이죠. 초승달과 11개의 별을 그렸으며 어두운 실루엣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렸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생레미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사실과 상상의 사이에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며 마음속 감정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고흐의 모든 그림들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림으로 평가됩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 아침에 뜨기 전에 오랫동안 창문 밖 풍경을 봤는데 아주 큰 새벽별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고흐는 밤의 어두움으로 소망을 그렸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도 자유롭게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지만 빛나는 별과 하늘은 자신의 미래이고 소망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90년 고흐는 테오에게 들판에 자기의 슬픔과 극도의 고독을 대신 말해준다고 편지를 보낸 뒤 7월 27일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애와 영혼을 다 바쳐 그림을 그렸던 반 고흐. 오랜 시간 형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던 동생 테오가 없었더라면 반 고흐의 명작들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로 손꼽히는 반 고흐의 열정적인 작품 활동과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비가시적인 자연의 본질을 그려낸 그의 작품들은 이후 독일 표현주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